유레카, 유레카, 유레카. 티핑 포인트의 순간. Great beginnings. 어느 날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샤워를 하다가, 운전을 하다가, 그저 그런 연애 프로그램을 보다가 어떤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른다. 이 아이디어는 당신이 알아채기도 전에 당신을 어떤 운명으로 이끌고 당신은 순순히 이에 따른다. 마침내 자신이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깨닫게 된 것이다. 잠깐, 여기에서 당신의 사명이 사업이라고 단정 짓지는 말라. 기업가의 성공이란 절대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 페덱스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나 팜파일럿을 만든 사람이나 모두 우리처럼 스치듯 떠오른 아이디어로 성공했으리라는 생각 말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한 달치 소모품을 한꺼번에 사들일 수 있는 가게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들은 언제든 자신의 꿈을 실천할 결단력을 갖고 있다. 결코 가만히 앉아 머뭇거리는 법이 없다. 그렇다고 그들이 충동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 그들은 무엇이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부하며 제품과 시장에 대해 상세히 분석한다. 이러한 기업가들을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과대평가되고 있는 유레카의 순간이 사실은 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시작과 끝이 있는 집중적인 학습에 초점을 둔 하나의 기간이다. 산업을 획기적으로 성장시키는 기업가들은 이 기간의 한가운데에서 조급히 서두르지 않는다. 다만 신속하게 행동할 뿐이다. 그들은 산업의 일정한 변화 패턴을 인식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며 확실히 전진하기에 앞서 자신이 성취한 것을 평가한다. 그들은 생각과 행동의 교차로에 살고 있다. 그곳에서 생각만 하다가 몸이 마비되기 전에 깊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기업가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티핑 포인트의 순간, 즉 누구나가 기대하는 유레카의 순간은 정말로 어느 한순간 번쩍 떠오르는 아이디어의 섬광일 뿐일까? 앞서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은 순간적인 영감이 성공의 단서를 쥐게 했으리라 오해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성공한 기업가들은 그들이 경험했던 이 순간이 단순한 번득임이 아니라 생각의 과정이 축적되어 폭발하는 지점이었다고 설명한다. 여기서는 그러한 티핑 포인트의 순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의 학습과 몰입 그리고 뒤이은 행동이 어떻게 결합되어 위대한 시작으로 이어지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유레카가 오기까지 사전 학습과 준비의 중요성. 우리는 종종 혁신적인 성공을 거둔 기업가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그들만의 특별한 재능이나 환경에서 비롯된 운을 부러워하곤 한다. 나도 저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한 방에 대박을 낼 텐데 라고 말하며 애써 자신에게 그런 기회나 번뜩임이 오지 않음을 탓한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면 그 이면에는 끊임없는 탐색과 학습, 그리고 환경에 대한 민감한 분석이 뒤따랐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팜파일럿을 개발한 제프 호킨스의 경우 처음부터 휴대용 컴퓨터라는 거창한 개념을 잡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인간의 두뇌 작동 방식을 연구하면서 사람이 정보를 입력하고 활용하는 실제 습관이나 과정을 오랜 시간 관찰했다. 이에 따라 한 손으로 들면서 바로바로 입력할 수 있는 전자기기가 사람들의 업무와 생활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통찰을 얻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팜파일럿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호킨스는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연구, 시장 규모 추정, 기존 전자수첩의 문제점 분석 등 다방면으로 지식을 쌓아다. 그 축적된 학습이 마침내 팜파일럿이라는 아이디어를 끌어올린 것이다. 결국 그의 유레카는 오랜 시간 연구와 관찰 속에서 우직하게 다져진 토양 위에 피어난 결실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게이츠는 학생 시절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푹 빠져 학교의 컴퓨터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밤낮 없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PC가 막 태동하기 시작하던 시점에 그는 소프트웨어가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일찌감치 품고 있었다. 누구나 자신의 책상에 컴퓨터를 두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세운 뒤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모교 컴퓨터실에서 하루 종일 코드를 짜면서 온갖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었다. 결국 그의 유레카는 그저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이 어떻게 움직일지, 어떤 표준이 필요할지, 사용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치열하게 연구한 결과였다. 즉, 대다수 창업가들의 티핑 포인트의 순간은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빛처럼 등장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이 몸담은 분야의 문제점을 오랫동안 살펴보고 시장과 기술, 사람들의 니즈를 면밀히 파악해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통찰이 마침내 한순간에 연결되어 하나의 결정적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듯 철저한 사전 학습과 준비가 없었다면 유레카라는 빛나는 아이디어의 점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2. 운명이라는 착각 뒤에 숨어있는 것. 사람들은 종종 나는 운이 없어서 라든가 재능이 없어서 라는 말로 스스로를 한계 지으려 한다. 그러나 성공한 기업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바는 운은 결국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는 사실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으려면 관련 지식과 기반이 탄탄해야 한다. 예컨대 페덱스를 창업한 프레더릭 스미스는 대학 시절 물류와 수송 산업의 미래에 대해 이미 끈질긴 탐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960, 70년대 미국 내 물류 시장의 비효율성을 주목했고 하룻밤 사이 배송이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와, 나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한 거지? 라고 보이지만 스미스에게는 학술 프로젝트와 시장 분석을 통해 쌓아온 연구 결과가 자연스럽게 결론에 도달한 것일 뿐이었다. 또한 아마존을 설립한 제프 베이조스 역시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는 신념을
꿈을 일찍부터 갖고 있었다. 베이조스는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하던 시절 인터넷 사용자 수가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통계를 접했고 이 엄청난 성장률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 이후 그는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뮬레이션하면서 책을 인터넷으로 파는 것, 이 초기 진입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결론을 얻기까지는 광범위한 자료 조사와 시장 검증이 뒤따랐다. 그래서 아마존이 세워지고 전자상거래의 거대한 장을 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베이조스의 운명 혹은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칭송했지만 정작 그의 성공 배경에는 꼼꼼한 수치 분석과 시장 조사 그리고 결단력 있는 실행이 자리 잡고 있었다. 따라서 운명처럼 보이는 티핑 포인트의 순간 뒤에는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는 오랜 준비와 통찰이 숨어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유레카가 온전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명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인식하게 된다. 3. 스티브 잡스와 물음에서 시작된 혁신.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흔히 카리스마 넘치는 혁신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독특한 유레카의 패턴을 들여다보면 끊임없는 질문과 관찰이 핵심임을 발견할 수 있다. 잡스는 늘 무엇이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드는가? 왜 기존 제품들은 이렇게 불편한가? 기술은 어떻게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의문을 던졌다. 가령 아이팟이 세상을 뒤흔들 당시를 돌아보면 휴대용 음악 플레이어라는 개념은 이미 존재했다. 그러나 잡스는 단순히 MP3를 담는 기계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음악을 소비하고 음악과 교감하는 방식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집중했다. 그가 아이튠즈 스토어라는 플랫폼을 함께 구상한 것은 단지 기기를 파는 것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길이었다. 음악을 사고, 듣고, 관리하는 전 과정을 바꾸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아이팟은 기존 MP3 플레이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해 시장을 순식간에 재편했다. 잡스가 말하는 유레카는 결국 이러한 물음들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그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고객이 겪는 불편함과 시장 구조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헤쳤다.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유통과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세부 영역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가 아이폰을 선보였을 때도 이미 휴대폰 시장에는 수많은 제품이 존재했다. 그러나 휴대폰, MP3 플레이어, 인터넷 브라우저의 경계를 허물고 이를 하나로 통합한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는 전 세계 모바일 시장의 티핑 포인트가 되었다. 결국 잡스의 사례를 보면 유레카는 한순간의 반짝임이라기보다 집요한 물음을 통해 찾아온 답변에 가깝다. 그리고 그 답변은 깊이 있는 연구와 관찰, 사용자 경험에 대한 분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4. 지식의 폭발적 연결. 넷플릭스의 예. 티핑 포인트의 순간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여러 지식과 경험이 폭발적으로 연결되는 사례 중 하나로 넷플릭스를 들 수 있다. 리드 헤이스팅스는 넷플릭스를 창업하기 전부터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운영하며 기술 개발과 조직 운영을 경험했다. 그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배포와 콘텐츠 제공 형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꾸준히 지켜보았다. 그러던 중 그는 우편으로 DVD를 배달하는 비즈니스를 시작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떠올렸다. 사람들은 영화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원하는 DVD를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면 편리함을 느낄 것이고 반납 기한이나 연체료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면 더 큰 만족을 느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는 기존 비디오 대여점 모델의 단점을 정확히 파악한 통찰이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그는 물류 시스템, 소비자의 선호 콘텐츠 유형, 정기 구독 모델의 경제학 등을 꼼꼼히 연구했다. 넷플릭스가 우편 DVD 대여 사업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급격히 방향 전환을 한 것 역시 단순히 스트리밍이 대세니까 라는 직감적 결정이 아니었다. 이미 기술적으로는 대용량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실험이 이어지고 있었고 소비자들의 인터넷 사용 패턴이 영상 콘텐츠 소비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는 통계 자료들이 쌓여 있었다. 헤이스팅스는 이러한 시장 변화와 기술 발전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제 때가 되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과감히 사업 모델을 전환했다. 이렇듯 넷플릭스가 보여준 티핑 포인트는 다층적인 분석과 실행이 반복된 결과다. 처음엔 DVD 우편 대여라는 모델에 집중했지만 소비자와 기술 시장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면서 스트리밍이라는 거대한 기회를 포착했다. 그리고 이 결단을 뒷받침할 만한 데이터와 조직 역량을 미리 준비해둔 덕에 성공적인 전환이 가능했다. 결과적으로 넷플릭스는 전 세계 미디어 산업 지형을 바꿔놓은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5. 티핑 포인트에 이르는 과정. 가설 실행 피드백의 순환. 그렇다면 이러한 티핑 포인트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할까? 많은 기업가들이 자신의 경험을 회고할 때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핵심 과정은 가설 실행 피드백의 반복이다. 즉,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빠르게 실행해보며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가설을 조정하거나 보완하는 순환 과정을 끊임없이 거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을 창업한 마크 저커버그의 초창기 행보를 보면 그는 우선 사람들이 서로의 일상과 생각, 이미지를 공유하고 싶어 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다. 하버드 대학교 기숙사에서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들고 친구들이 그 사이트를 사용해보도록 했다. 그리고 사용자들의 반응, 확산 속도, 이용 패턴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플랫폼을 계속 개선해 나갔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오늘날 전 세계가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거인이 된 페이스북이다. 이 가설 실행 피드백의 순환을
시간을 효율적으로 돌리려면 생각에만 빠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적절한 속도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속도감이란 무턱대고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다. 실행하기 전에는 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분석과 준비가 필요하며 실행 후에는 반드시 성과를 검증하고 개선할 부분을 찾아내는 단계가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와 통찰이 다음 가설을 세우는 근거가 된다. 성공적인 기업가들은 이 과정을 매우 능숙하게 운영한다. 겉으로 보면 마치 저돌적으로 뛰어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치밀한 가설 수립과 그에 따른 작은 실험부터 착수한다. 그리고 빠르게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설을 완전히 바꾸기도 한다. 그들은 결코 판단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에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잘못된 판단이라도 빨리 깨닫고 수정하면 된다. 라는 태도로 접근한다. 이 순환 과정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게 된다. 6. 사례 확장. 월마트, 스타벅스, 에어비앤비. 더 넓은 산업 분야에서 나타난 티핑 포인트의 순간을 살펴보자. 유통업계의 거인 월마트를 창립한 샘 월트는 가격이 싸면서도 다양한 물건을 한 곳에서 살 수 있는 매장을 구상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미국 소도시의 상권 분석, 물류 공급망 효율화, 매장 운영 전략 연구 등 치밀한 탐구의 결과였다. 월트는 여러 지역을 직접 차를 몰고 다니며 소규모 상점을 조사했고 그 경험을 통해 작은 도시에도 대형 할인 매장의 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 라는 가설을 세웠다. 그 가설을 현실화하기 위해 유통망 구축에 투자했고 물건을 한꺼번에 대량 구매해 납품 단가를 낮추고 그만큼 가격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전략을 내세웠다. 결국 월마트는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 전략을 확고히 하여 소도시를 중심으로 엄청난 규모로 확장했고 미국 최대 유통체인으로 성장했다. 스타벅스를 글로벌 브랜드로 키운 하워드 슐츠 역시 이탈리아 밀라노의 카페 문화를 경험한 것이 티핑 포인트가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결정적 인사이트 나우에는 단지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바 분위기가 좋았으니 미국에도 가져와야겠다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커피를 매개로 한 사람들의 사회적 경험을 상품화하고 이를 확장시키는 전략을 치밀하게 연구했다. 슐츠는 단순히 커피의 맛이 아닌 제3의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믿었고 이를 위해 인테리어, 서비스, 커피 원두의 품질, 바리스타 교육 등 모든 요소에 세심한 기준을 설정했다. 물론 커피 한 잔을 몇 달러씩 받는 모델이 미국 시장에서 통할지에 대한 리스크도 있었다. 하지만 슐츠는 시장 조사와 시범 운영을 통해 이를 검증하며 점차 매장을 늘려나갔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뜨거운 물에 커피 가루를 타서 비싸게 파는 가게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사람들이 삶의 쉼표를 찍고 교류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는 슐츠의 가설이 정확히 들어맞은 것이다. 에어비앤비 창업자들의 경우도 비슷하다. 브라이언 체스키, 조 게비아, 네이선 블레차르지크 세 사람은 처음에 디자인 컨퍼런스에 온 참석자들이 숙소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자 집 거실에 에어 매트리스를 깔고 숙박을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러나 이 에피소드를 그저 괜찮은 순간적 발상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비어있는 공간과 일시적 필요가 있는 여행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면 엄청난 가치가 창출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품고 실험을 시작했다. 그들은 어떤 도시에서 이런 니즈가 가장 큰지,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호스트와 게스트 양측이 안심할 수 있는지, 수수료 구조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등을 열심히 연구했다. 이후 홈쉐어링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고 이는 전 세계 숙박 산업에 혁명을 가져왔다. 결국 이처럼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티핑 포인트의 순간이 나타날 때 그 뒤에는 항상 집요한 분석과 가설 검증, 실행이 반복되는 과정이 존재한다. 7. 티핑 포인트 이후 지속적 학습과 새로운 시작.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자동으로 굴러가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그 순간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에 가깝다. 왜냐하면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경쟁자가 등장하며 기술 환경이 바뀌기 때문이다. 페덱스가 하룻밤 배송으로 큰 성공을 거둔 뒤에도 국경을 넘어서는 국제 물류와 온라인 쇼핑 시대가 열리면서 끊임없이 사업 모델을 재정비해야 했다. 넷플릭스 역시 DVD 우편 대여가 잘 자리 잡았지만 곧바로 스트리밍으로 전환하며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까지 나아갔다. 스타벅스는 전 세계 수천 개 매장을 운영하면서도 계속해서 메뉴 확장, 디지털 주문 시스템 도입,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 개선 등으로 변화를 지속한다. 이처럼 거대한 변혁을 일으킨 기업들조차 티핑 포인트가 지난 뒤에도 또 다른 학습과 혁신의 주기를 맞이한다. 그들의 성장 궤도는 절정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도전을 위한 출발이다. 그래서 정말 성공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가? 라는 질문에 많은 창업가들은 성공을 실감하기보다는 계속 배워야 할 것이 더 많다고 느낀다. 라고 답하곤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유레카의 순간, 티핑 포인트의 순간은 마치 반짝이는 한 점처럼 보이지만 실은 길고 긴 과정의 한 지점에 불과함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는 이미 성공했으니 됐다가 아니라 다음 단계의 혁신을 위해 무엇을 더 배울 것인가 라는 자세이다. 8. 생각과 행동의 교차로에서 앞서 소개한 다양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가들이 맞이하는 티핑 포인트의 순간은 결코 우연이나 한순간의 영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오랜 학습과 몰입, 그리고 결정적인 시기에 단행한 빠르고 과감한 실행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위대한 기업가들은 늘 생각과 행동의 교차로에서 살아간다. 그들은 끊임없이 왜 그럴까?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라고 묻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의 통찰을 놓치지 않는다. 동시에 실행력을 발휘하여 자신이 세운 가설을 행동으로 옮기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는다. 이 두 가지가 겹치는 지점에서 시너지가 극대화되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눈에 순식간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기적을 만들어낸다. 당신이 지금 내게도 유레카 순간이 올까? 라고 고민하고 있다면 여기에 소개된 사례들을 다시금 떠올려보자. 그들은 모두 처음부터 천재적인 발상을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관심 분야에서 꾸준히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탐색했으며 행동으로 가설을 검증하고 다시 수정하는 과정을 거듭했다. 이 과정을 통해 어느 순간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이를 위대한 시작이라 부른다. 결국 자신이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어떤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깨닫는다면 그 시점은 이미 준비와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졌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활용해 빠르게 움직이는 용기와 추진력이 있다면 당신에게도 새로운 산업을 재창조할 티핑 포인트가 열릴지 모른다. 9. 유레카, 유레카, 유레카. 우리 모두가 찾고자 하는 위대한 시작은 사실 이미 우리 내면에서 준비되고 있을지 모른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씨앗을 발견하고 키워내는 것이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혹은 현재 관찰하는 문제점이 눈에 밟힐 때마다 탐구와 실행의 여정을 실천해보자. 그 과정에서 쌓은 작은 성공과 실패, 수없이 쌓인 경험과 지식이 결국은 당신만의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아마도 당신도 모르게 외칠 것이다. 유레카, 유레카, 유레카.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